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네. 먼 길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오대산 자락에 와 계시네요. 예, 지필도 그렇고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해서 공기 좋은 데 왔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정도 작업하고 그 남은 시간 이제 산책하면서 네. 토일하고 이 명상 마을에 오는 일반인들, 독자들을 만납니다. 네. 제가 이 명상머리 명예촌장인 거죠.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집대성하다. 등단 51주년을 맞이한 문단의 어른 조정래 작가.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소재로 한 대하소설 3부작을 비롯해 사교육 열풍과 천민 자본주의 등 사회 문제를 꼬집은 작품 집필.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 나서며 민족과 조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작품을 써야 한다 하는 주제의식을 지켜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다가 죽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작가의 삶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조정래 작가가 본 대한민국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이 제76회 광복절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얘기해온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장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 했는데요. 예. 이번에 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예. 이 젊은 선수들이 이전과 달리 아주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예.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것 그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의 10대들이 네. 금메달도 땄고 또 앞으로 금메달 후보도 될 수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수가 지금보다 10배쯤 많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최근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이게 시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로 능력을 추구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개인주의 또 남녀 간의 갈등 지나친 보수주의 이런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작가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국가 이상을 드높이고 있는 K-팝, K-스포츠, K-드라마 그 주역들이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잘 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온통 이 갈등과 분노의 사회로 비춰지는데 세대 간 또 남녀 간 계층 간 연일 충돌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뿌리 깊은 갈등 구조 또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문화는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갑니까? 갈등 문제, 서로 다른 의견 이런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야기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네. 그러므로 그것을 나쁘다고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하면서 상대방의 존재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네. 전제하에 서로 이해를 돈독해 나가면 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편에서는요, 또 이 정치권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이게 항상 편가르기를 하면서 늘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갈등 구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타협입니다. 네. 야합은 나쁘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가면서 의견을 종합하는 타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타협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배타적인 정치,
이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정치인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책임을 느끼고 실천해서 정치부터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의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주의를 해체시킬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네. 위기 앞에서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방된 지 올해로 76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제는 좀 지난 일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한일 관계 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까? 그 해법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한 사람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피해자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일식으로 수상이 바뀌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끝없이 사죄를 해온, 그리고 독일은 엊그저께 100살 먹은 나치 협력자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네. 그러한 정신을 배워서 일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우리는 선린으로서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근데 일본이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 나라 우리가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뭐 반중 반일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어떤 선결 과제가 있을까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네. 그들과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우리는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겠다. 우리는 다 너희들과 형제 국가다. 그러므로 등거리 외교하겠다 하는 공언을 함으로써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